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의 보상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 보상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의 보상에 관련된 법적 근거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요, 바로 정비 사업에 포함되면서 이러한 정비 사업을 규율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이 여기에 보상이 나타나고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 것입니다. 자, 이쯤 해두고 처음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공식 약칭, 이게 정식 명칭이 길기 때문에 공식 약칭이 있습니다. 줄여서 부르는 이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도시정비법입니다. 도시정비법입니다. 그리고 공식 약칭은 아니지만은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명칭이 있습니다. 더 줄여서 통칭은 도정법이라고 불립니다. 도정법이라고 불립니다. 이쯤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드디어 나타났죠. 재개발사업, 그리고 재건축사업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법적 용어로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을 규율한다 그럽니다. 그럼 이 세 가지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는 법이 도시정비법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도시정비법, 정식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제63조의 정비사업 반복이 되고 있죠. 시행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연결되겠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제65조, 이 제65조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핵심적인 내용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제65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규정입니다. 이쯤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공식 약칭이 있습니다. 그 공식 약칭이 바로 토지보상법입니다. 토지보상법입니다. 이 또한 통칭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명칭이 있는데요. 더 줄여서 공취법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이쯤 해두고요. 다음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토지보상법의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8호의 별표 30에 공익사업의 종류 가운데 있어서 이런 규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이렇게 연결되겠죠. 제63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또한 공익사업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관련된 내용 중 보상 문제가 생겼을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한 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방금 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도시정비법 제65조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1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정리할 텐데요. 총 4가지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2항부터 4항까지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편의상. 약속대로 제1항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규정이라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제1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 대표적인 것이 영업권 등도 포함되겠죠.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은 바로 도시정비법입니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이라는 약칭에 해당되겠죠. 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이라든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따로 읽어볼 가치는 없어요. 이 내용 또한 토지보상법에서 정리된 것을 따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니까 말입니다. 이쯤 해둡시다. 그래서 보상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제65조와 그리고 시행령 제54조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일단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의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토지보상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78조가 관련된 것인데요. 제78조 다 읽어볼 필요는 없겠고요. 제1항, 제6항, 제10항 정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1항은요, 바로 이주대책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주대책 대상자를 일단 규정을 하고 있고요. 혼자서 충분히 읽어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쯤 해둘게요. 이러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통령령이라는 것요. 그것은 바로 시행령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서 규정해 둔 것이 시행규칙인데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시행규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주 정착금에 관련된 문제 말입니다. 이쯤에 두죠. 그리고 제6항의 경우가 핵심적인 것인데요. 제6항의 경우는요. 바로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드디어 주거 이전비가 나타났죠. 그리고 가재 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말을 어렵게 해두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사비입니다. 나중에 이사비라는 용어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사비에 관련된 것도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제55조의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 있는 주거 이전비는 제54조에, 그렇다면 시행규칙 제53조에는 이주 정착금에 관련된 규정이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때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쯤 해둡시다. 이제 핵심적인 내용, 즉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내용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죠. 일단 화면 정리하고요. 제10항 핵심 내용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요.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가 관련되어 있는데요. 제53조는 바로 이주정착금 등에 관련된 것이고요. 제54조는 주거 이전비의 보상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러한 주거 이전비의 보상에 관련된 내용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또한 잠시 후에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55조는 동산의 이전비, 즉 이사비 보상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연결될 것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이 내용들은 바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 제6, 제10항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거 이전비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4항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요. 보상 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공남 공고일로 본다라고 딱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남 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서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떼서서는 안 되겠죠. 자기가 해당된다면은 분명하게 자기의 권리를 찾아야만 되겠지만 해당되지 않는 분들께서까지도 때를 써서는 아니 될 겁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다음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도 주거이전비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정리되어 있는데 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주거이전비에 관련된 시행규칙 제54조는 말입니다, 복잡하게 그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부동산원의 웹사이트의 자동 계산기를 이용해서 산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이렇게 연결되겠죠. 제54조가 반영되어 있고요. 그 URL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로 접속해 보시면은 자동 계산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인지 제가 다음 화면에 옮겨 놓았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일단 정리하고요. 정리하기에 앞서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 문제라는 거 일단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해드렸던 한국부동산원의 주거이전비 자동 계산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에 관련된 것이고요. 관련 법 조항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라는 거 방금 전에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정 방법은 바로 이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거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일단 무시하시고요. 산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 계산기가 이렇게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란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정보를 입력만 시키면 자동적으로 됐습니까? 주거이전비가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이쯤 해둡시다. 이쯤 해두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거이전비에 관련된 내용 마무리 짓고요. 이사비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사비는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55조의 내용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바로 동산의 이전비, 쉽게 말하면 이사비죠. 보상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파악하면 돼요. 저는 나머지는 일단 무시하고요. 이것은 혼자서 읽어본다 하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말입니다. 제2항 정도만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입니다. 조건은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그럼 역으로 밖이 아니라 안의 지역으로 이사한다면은 이사비를 드디어 이사비가 나타났죠. 바로 동산 이전 비용이라는 용어 대신에 말입니다. 자,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할 겁니다.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상해 줄 뿐이다 라고 규정해 두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때요? 혼자서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 맞죠? 자,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별표사는 잠시 후에 같이 확인할 것입니다. 별표사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별표 4는 어떠한 것인지 그 윤곽만 파악합시다.
자세하게 볼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이사비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별표 4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바로 이사비 기준 나타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입니다. 이것은 제55조 제2항과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도 방금 전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 일일이 다 자기가 계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혼자서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요. 바로 한국부동산원의 이사비 관련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정보 또한 무시해도 좋습니다. 물론 상식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말입니다. 자,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이사비 자동 계산기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URL을 이용하여서 접속을 하시면은 이와 같은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비에 관련된 것이고요. 법 조항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이고요. 그리고 산정 방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는 것까지도 방금 전에 다 확인하였습니다. 그 산정액 계산, 바로 공란에 여러분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만 넣으면 바로 산정액을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이사비 지급 대상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쯤 해둡시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에 관련된 보상,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에 관련된 보상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의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손실 보상은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이제 영업손실 보상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손실의 보상 대상과 그 평가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의 규정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제1항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편의상 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4항 핵심 내용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에는 큰 내용은 없어요. 이 또한 위임되어 있으니까요. 국토교통부령의 말입니다. 자, 국토교통부령은 부령이라고도 하고요. 부령, 여기 영이라고 적어두어서 약간 혼란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자, 좋습니다.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구체적으로 제45조, 제45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 화면에는요.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 제45조가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드디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5조입니다. 영업손실의 보상 대상인 영업하고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들이 보았던 것이 바로 법 제77조 제1항이었습니다.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서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영업손실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1호, 제2호 모두 다 해당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인정 고실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혼자서 읽어볼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추가적인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인정 시점 나타나 있죠. 사업 인정 고실 등 전부터입니다. 적법한 장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2호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 인정 고실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서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는 영업일 경우에서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일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자신의 주장을 한다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생길 것입니다. 이쯤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시행규칙,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겠죠. 제47조 시간 나면은 한번 확인해 보는 것 또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겠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행규칙 제47조가 나타나 있는데 시간이 나면은 확인해 보시고 시간이 없다면은 버려도 큰 상관없습니다. 혼자서라도 다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다음에 여러분들이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때 이러한 내용도 아울러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영업손실 보상 대상자 인정 시점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대상은 방금 전에 정리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인정 시점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예, 예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이 관련되기도 하고요. 또한 경우에 따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관련되기도 합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고민할 이유 없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정리해 두었으니까 결어라는 이름으로서요. 고민할 이유 없겠고 윤곽만 일단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것은요. 2017년 2월 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것이 바로 법률 제 14,567호입니다. 그 이전의 도시정비법을 구도시정비법 혹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그 법의 제40조 제2항 규정이 대단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거 다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핵심 내용만 파악하면 됩니다. 핵심 내용 또한 부담스러운 버려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결어라는 이름으로서 요약 정리해 두었으니까 말입니다. 자, 진행할게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인가, 이 또한 명칭이 바뀌었죠.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명칭으로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흔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줄여서 공법 전공자들도 사업시행인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서는 말입니다.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 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공람공고일로 본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구법을 따라야 할지 현행법을 따라야 할지 말입니다. 자, 이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그 판례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판례가 나타날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시기에 따라서 기준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대법원 2018년 7월 26일 선고입니다. 이는 2017 두 33978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구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즉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일이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입니다 라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것에 기초하여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결론이 나타날 것입니다. 영업손실보상 대상자 인정 시점에 관한 규정은요. 2012년 8월 2일 이 또한 현행이 아니라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입니다. 이 규정은요. 그 부칙에 따라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령 제506호 2012년 8월 2일자입니다.에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비계획 공람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됨으로써 그럼 그 이전에 이미 정비계획 공람 공고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날짜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재개발 구역의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2012년 8월 2일 이전이라면은 사업 시행 계획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물론 그 이후라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항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등의 절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말입니다.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작성, 보상 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데 혼자서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쯤 해두고 그리고 제2항은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건축물의 사용 수익의 중지 및 철거에 관련된 규정인데요. 이 또한 시간이 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떤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될 때 이러한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자인 조합과 그리고 조합원 사이의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그 조항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은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쯤 말씀드리면서 이번 만남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